안녕하세요. 김해 벨툰 보청기 조영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학대당하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신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연로한 부모님들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실 많은 가정은 연로한 부모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개 부모님이 비교적 건강이 좋고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지난번 전화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혹은 병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도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당신들끼리 오붓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고나 질병을 얻는다든지 혹은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합쳤을 때는 모두가 여러 면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서로 참아주어야 할 것도 분명히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친정 쪽 부모님을 모시든 혹은 시부모님을 모시든 일반적으로 남편보다는 아내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아내를 위한 가족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조정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섭을 받지 않는 조용한 생활을 해오셨을 것이지만 이제는 활기찬 손자녀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손자녀들이 물론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이제는 본인들의 체력이 많이 부족하죠. 서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가정의 규칙과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간섭받는 느낌은 불쾌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간섭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상당히 미리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산다면 부모님과 자녀의 집이 한 동에 혹은 같은 라인에 살 수 있도록 따로 집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좁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서로 배려를 잘 나타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준다든지 하는 희생이 필요할 수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런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배려심을 나타내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도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라든지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는 법과 같은 훌륭한 태도들을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제 파출부를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가족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직장에서 모든 힘을 다 쏟고 나면 남아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한 조금의 체력을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녁의 조그만 시간을 아내를 돕는 데 사용하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 있을 때에도 가족과 함께 집안일을 도우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은 남편의 이러한 도움을 분명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도 가족과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과 체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돌리거나 하는 다른 집안 허드렛 일을 도와줄 수는 있죠. 아마 그렇게 집안 일을 돕는 것을 본인들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화분들을 돌보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또한 집안 일도 함께 도우면 보람을 느끼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어떤 경우에는 연로한 부모님이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고 도움을 받기만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면 자녀들이 더욱 힘들어지죠. 그리고 보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도우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긴 하지만 결코 그러한 도움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거나 고마움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에게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늙어감에 따라서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쇠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나 시간, 계절, 약속 등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정리하는 것도 잊어버리거나 때가 탄 옷을 그대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옷을 입거나 몸을 씻는 방법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죠.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이 헷갈려서 뭔가 도둑 맞았다거나 강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죠.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욕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넷이 있는 어떤 가족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라면 이제 요양원 같은 노인보호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기로 결정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바른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쟁을 해봐야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대화의 소재를 바꾸려고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적인 필요도 돌보아야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쇠약해짐에 따라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제 내 삶에 방향이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역시도 사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을 화제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의 화제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꼭 재미있는 소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산다 해도 근황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대화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로 돌보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은 아내가 부모님을 주로 돌보는 일을 맡죠. 아내들은 고맙다는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계속 돌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고마움의 표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말이라 하더라도 고마움의 표현은 아내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의 가치를 높여주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고마움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외출을 한다든지 아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로한 부모를 책임감 있게 돌보면 큰 보람도 따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으로서 필요한 좋은 특성을 기를 수 있죠. 인내와 참을성, 근면, 상냥함, 동정심 같은 요즘 들어 점점 귀해지는 정말 인간다운 좋은 특성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되죠. 서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어떤 좋은 특성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귀중한 교훈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는데요. 현재 그러한 계획 중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청기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 청력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제 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